계속할게.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두 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지구의 환경은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환경 변화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이 변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각 시기에 어떤 환경이 존재, 어떤 생물이 존재했고 이 생물이 살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될 거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환경,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첫 번째, 이렇게 넘버링을 할까? 1번 화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두 번째 2번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 환경을 알기 어렵구나. 선캄브리아 시대 생물 음, 여기서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지. 첫 번째 1번 여기도 넘버링하자. 1번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두 번째 2번 생물의 대부분이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어서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려웠고 3번 수많은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아서 산출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산출 성캄브리아의 성캄브리아의 특징이 우리가 성캄브리아기의 시대의 특징이 우리가 화성기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 세 가지 이유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이외적으로 이제 그 그 생물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일본에 강한 자외선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물속에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부터 B컬러로 이제 그 형광펜을 쳐보자. 남세균에다가 B컬러, 그리고 세 번째 스트로마톨라이트 뒷부분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B컬러, 그리고 네 번째에 에디아카르 동물군의 B컬러 치시고, 성캄브리아 시기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남세균이 그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다랑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캄브리아기 폭발이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이제 생물종의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 시기가 있어. 생물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생대 초란 말이야. 그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이제 산소가 엄청 많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오존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오존으로 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쌓여가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게 이제 고생대 이후에 발생한 일인데 그 전까지 이제 성캄브리아 시기에는 그냥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냥 남세균의 부터 여러 개의 층을 이루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이 정도. 그냥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에디아카르 동물군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구나. 참고로 여기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에서 에디아카라는 그 호주에 있는 지방 이름이거든. 그래서 에디아카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림 보면 밑에 디킨소니아 있지. 여기도 B컬러 형광펜 치시고 디킨소니아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중에 하나구나 정도. 왼쪽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뭔지 체크하시고 고생대로 넘어가 봅시다. 고생대로 넘어가면 고생대 환경에 대해서 기후와 수륙 분포를 얘기해주고 있지. 특히 기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온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 온난했다가 추웠다, 춥고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기온 그래프가 있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기온이 변화했는지 이런 그래프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는 고생되지, 이때는 중생되지, 이때는 신생되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알아야 돼.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하긴 했는데 중기 말기에 빙하기가 한 번씩 있었다. 라고 하면 고생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면 쭉 따뜻하다가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수륙 분포는 이제 아무래도 판게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말기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구나. 그 오른쪽에 그림이 판게아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고생대의 생물 1, 2, 3, 4 다음 쪽까지 이제 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B컬러 형광펜을 치시면 삼엽충 완종류 1번에 삼엽충 완종류 두 번째 줄에 어류 그다음에 2번에는 없고 3번에는 양서류 대형 곤충 육지라는 거 체크하시고 4번에 고사리 그리고 양치식물 양치식물도 그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식물이면 대체로 다 그 육지야 그러니까 양치식물도 육지 식물이다. 음 왼쪽에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생물의 관계 이거 나와 있지 이거 체크하시고 오존층 형성이 이제 그 여기서는 뭐니 그 시기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그 인과관계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했다. 들어가다가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다 오존층이 형성됐다. 그래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생물종의 수가 증가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또 새로 진화하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인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오기 되게 단골적인 출제 요소인 것 같아. 단골 말이 안 나오니. 단골 출제 요소인 것 같아. 순서대로 어떤 방식으로 생물이 이렇게 육상에 진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음, 삼엽충 완종류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 번성했고, 그리고 중기에 어류가 번성했다. 어류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어류는 당연히 무척추 동물이 아니기 때문. 어류는 최초의 척추 동물이고 뒤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그 척추 동물의 계보가 있어. 그거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고생대에는 삼엽충 완종류 같이 무척추 동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65쪽을 보면 갑주어가 있지. 얘가 어류의 처음 발생한 어류다. 그 정도. 그리고 그래서 뭐 이게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라는 건 정도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되었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육지로 이제 생물들이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예시로 양서류, 대형 곤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문장 있잖아. 양치 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현재의 석탄층을 이루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뭐 객관식 선지로 나오기 좋은 이 문장들이지 이런 것들이. 완종류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뭐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완종류가 어깨 완자 발 족자를 써서 어깨가 발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완종류고 어깨가 발인 애들, 어깨에 발이 달려 있는 애들. 그거 말고도 뭐 두 종류가 있겠지. 두 종류는 이제 머리에 발이 달려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 문어, 오징어 얘네들이 두 종류겠지. 오징어는 두 종류가 아닌가? 아무튼 문어는 대표적인 두 종류. 머리에 발이 달려 있다. 그래서 두 종류는 어 대표적인 네? 두 종류는 문어 같은 애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복종류 같은 애들 있지. 배 복자 써서 배에 발이 달려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달팽이 뭐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래서 완종류는 대표적인 고생대의 표준 화석 완종류 조개 같은 애들 생각하면 되겠구나 정도 느낌. 조개라고 말하지 마. 문제를 물어보면 조개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틀린 거야. 완종류라는 표현을 써야 돼. 그 표현 자체는 완종류를 써야 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완종류는 이러하다 정도의 이해. 중생대는 처음으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중생대의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항상 중생대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해서 빙하기가 아예 없었어. 그래프 같은 거 보면 기온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그 양상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빙하기가 아니야. 그냥 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떨어진 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후는 온난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륙 분포의 경우에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판게아의 분리거든. 판게아의 형성과 분리거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새로운 생물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기아 분리는 그 지질 시대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생대의 생물을 한번 보도록 하자. 피컬로로 한번 칠해보자. 암모나이트, 1번에 암모나이트, 2번에 공룡, 파충류, 원시조류 시조새, 3번에 소철 은행나무, 거시식물. 체크해보시면 번성이라는 표현을 썼어. 출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번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해. 왜냐면 출현 자체는 고생대에 출현한 애들도 많단 말이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출현에 대한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번성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번성은 파충류는 중생대, 거시식물도 중생대. 여기서 원시 조류인 시조새가 등장해왔다고 했잖아. 실제로 조류 자체는 신생대에 번성했단 말이야. 그런데 등장 자체, 시조새 같은 애들의 등장 자체는 처음 중생대 때 등장했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고, 바다 1, 2번 보면 바다랑 육지를 구분하고 있지.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층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이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도 예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신생대로 넘어가 봅시다. 신생대 신생대 대체로 온난해였으나 말기에는 네 번의 빙하기와 세 번의 간빙기가 반복되었다고 했지. 그러면 기온 그래프 자체를 던져주면, 기온 그래프는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겠네. 간빙기는 이제 그 왼쪽에 비행기, 종이 비행기 이렇게 그림 있는 것처럼 종이 비행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따뜻한 기간을 간빙기라고 부른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수륙 분포는 뭐 히말라야 산맥 체크하시고, 히말라야 산맥이다,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구나. 그 옆에 그림 보이지? 왼쪽에 대략 1000만 년 전 정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구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대륙의 이동과 분리가 계속되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지금도 대서양과 인도양은 넓어지고 있다. 신생대 지금도 신생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신생대 생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 2번에서 형광펜 먼저 칠까? B컬러로 화폐석, 매머드, 포유류, 참나무, 단풍나무, 속시식물, 인류의 조상까지 이렇게 형광펜 쓰시면 될 것 같고, 1번, 2번에서 바다와 육지 구분하고 있지?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이구나. 참고로 화폐석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화폐석이라고 하는 거거든. 화폐가 이제 그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무튼 화폐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이구나. 그리고 메모드 같은 포유류도 번성을 했구나. 세 번째 속시식물 체크하시고, 속시식물도 번성을 했구나. 마지막으로 인류의 조상에 출현했다. 신생대 때. 미니 강의 별표 치시고, 그 전에 왼쪽에 있는 포유류의 특징 있잖아.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이거 몰랐다면 읽어보시고 꼭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스 기반 지식, 기본 지식으로, 이제 상식적인 지식으로 깔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지러. 미니 강의 별표 치시고, 그 1번에 척추 동물의 진화 과정 주고 있고, 2번에 식물계의 진화 과정 주고 있잖아. 척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어류, 양서류 끊고, 파충류 끊고, 조류, 포유류로 이렇게 놔봐. 두 번 끊었잖아. 끊은 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는 거야, 나는. 어류, 양서류가 이제 대체적으로 고생대 때 번성을 했고, 파충류가 중생대 때 번성을 했고, 조류, 포유류가 신생대 때 번성을 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식물계도 마찬가지야. 양치식물 다음에 끊고 거시식물 다음에 끊으면, 양치식물은 고생대 때 번성을 했고, 거시식물은 중생대 때 번성을 했고,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다 외워야 돼. 키포인트도 다 암기사항들 그냥 나와 있는 거거든. 그냥 알아서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대멸종까지 다뤄볼게. 일단 대멸종까지 하고 일단 끊어보자. 지금 생물 대멸종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여기 두 개 보면 고생된 말, 중생된 말의 대멸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각 시대를 우리가 각 시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의 급격한 변화라고 얘기했잖아. 고생대에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나갈 때는 생물계 폭발이라고 불러. 생물계의 급격한 증가를 이제 어 그 선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를 나누는 이제 기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고생대 중생대를 나누는 기준은 대멸종,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도 대멸종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내가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디킨소니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도 발견이 되거든. 지금도 살아있는 놈들이 발견이 되거든.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표준 화석이 아니다. 표준 화석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만 표준 화석이고 시상 화석인 거야. 알았지? 거기까지. 왜냐하면 완종류 같은 경우도 그 지금도 살아있는 애들 있다시피 얘네들도 고생대의 표준 화석은 아니거든. 다만 고생대에 번성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고생대 말의 대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판게아를 우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고 판게아 현성이. 그리고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 충돌 그 뭐니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 브라질 밑에 그 대서양 쪽에 그쪽에 이제 엄청 큰 운석 구덩이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 외에 이제 뭐 지구에서 발견될 수 없을 만한 원소들도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행성 충돌의 근거가 된다. 어찌됐든 간에 고생대 말 대멸종의 원인이 뭐였고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이 뭐였는지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다시 그 내가 이걸 언급을 안 했네. 그 생물 대멸종 볼드체로 적혀 있는 거 두 번째 줄 있잖아. 생물 대멸종은 5번 일어났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 5번 있는 게 이게 그 그래프에 있는 화살표 각각의 화살표가 5번의 시기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 생물 대멸종에 대한 가설 4가지 있지. 네 가지는 그냥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워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중에서 3번을 보면 화산재로 인해 그 지구의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반사율 때문이거든. 그 그러니까 화산재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고 용암에 의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억지 같고 사실 말하자면 화산재로 인해 반사율이 변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올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어, 이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워딩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은 화산재 때문에 지표의 반사율이 변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졌다. 왜냐하면 화산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화산재 이렇게 생겼잖아. 허옇잖아. 딱 봐도 허옇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게 태양 빛을 다 반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 빛이 지구까지 흡수되지 못해가지고 지구까지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이게 차갑게 식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물들이 추우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대멸종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화산 폭발설의 대표적인 예시 같은 거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맨 밑에 뭐 생물 다양성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지. 이거는 뭐 문제로도 내기 어려울 만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내느냐에 또 다르긴 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가 완성이 된다. 이 파트는 완전 지구가 원 파트. 이건 무조건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일단 이것만 외우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다 암기인 거 이렇게 보이지? 그냥 대충 봐도 죄다 암기야 여기는.
특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적당히 읽으면서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오시면 될 것 같고 헷갈릴 만한 부분들은 내가 다 다룬 것 같거든. 근데 그 외의 부분들에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치지구 파트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